가슴 운동의 대표적인 종목 벤치프레스는 높은 중량으로 대흉근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또는 무리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상 위험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나 벤치프레스의 경우 원RM을 도전하다 어깨에 깔리거나 중량이 80kg 이상 넘어가게 되면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설마 내가 운동하다 다치겠어? 한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벤치프레스는 가슴 운동이지만 의외로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부위는 어깨입니다. 특히나 어깨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하거나 몇 년이 지나도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할 때마다 가슴보다 전면 어깨에 더 자극이 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헬스 가이드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운동 정보를 얻어가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벤치프레스 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후인항을 강하게 해도 어깨 부상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르고 유연성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해도 가슴에 자극을 못 느끼거나 어깨가 불편한 분들은 무리해서 꼭 벤치프레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벤치프레스는 가슴 근육을 목표로 하는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벤치프레스를 수행하지 않고도 가슴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푸시업입니다. 정자세의 푸시업은 자기 체중의 약 70% 정도의 무게가 실린다고 합니다. 100kg의 사람이 푸시업을 진행할 시 70kg의 무게로 가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의 벤치프레스 중량이 본인의 체중의 70에서 80%가 되지 않는다면 푸시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가슴 부위에 근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위의 근섬유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극에 익숙해지고 가슴 근육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벤치프레스는 열린 사슬 운동이고 푸시업은 닫힌 사슬 운동입니다. 닫힌 사슬 운동인 푸시업은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근육과 관절을 동원해 복합성이 큰 운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동 초보자의 경우 몸 전체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푸시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운동을 위한 푸시업 동작 시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어나 둔근에 힘이 부족할 시 엉덩이가 밑으로 처지면서 자세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호흡 시 배에 힘을 주어 복압을 유지하며 코어 근육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어깨가 몸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등이 안쪽으로 말리는 등 푸시업 자세가 무너지면 어깨나 팔꿈치, 손목 등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이고 손목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복부와 엉덩이를 수축시켜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이며 내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머리와 목은 항상 일직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팔을 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팔꿈치가 다리와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가슴이 바닥에서 멀어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낮아질 때까지 내려온 후 다시 팔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푸시업을 할 때 숨을 들이며 몸을 내리고 내쉬며 몸을 올립니다. 기초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니 푸시업을 추천드립니다. 니 푸시업은 본 세트 전 워밍업 세트로도 효과가 좋은 종목입니다. 푸시업 동작 시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푸시업바나 덤벨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푸시업은 과체중이거나 손목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 근육과 힘준 인대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푸시업바를 잡으면 손목을 중립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목 관절에 가해졌던 부하가 팔, 어깨 등에 분산됩니다. 또한 푸시업바는 가동 범위가 넓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내려가는 도중에 팔꿈치가 움직이거나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슴에 자극이 안 느껴진다면 운동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려가는 속도를 천천히 해보시면 가슴 자극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 동작에서부터 가슴 근육에 자극을 잡고 진행하면 푸시업이 갑자기 힘이 들고 개수도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푸시업뿐만 아니라 모든 가슴 운동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며 모든 종목에서 중량이 올라가더라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가슴에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입니다. 다양한 가슴 운동이 있지만 케이블 플라이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바로 단관절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협응근의 쓰임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슴 근육을 고립시켜 주동근에만 자극이 가도록 해 가슴 부위에 자극을 느끼기 좋은 종목입니다.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축 이완 그리고 규칙적인 저항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의 위치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거나 안정감을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꿈치는 살짝 굽혀진 상태로 최대한 고정되게 한 후 동그랗게 반원을 그리듯 팔을 모아줍니다. 최대 이한 지점에서 몇 초간 홀드를 주면 색다른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고중량은 피하고 자극 위주로 수행합니다. 완전히 컨트롤 가능한 무게가 아니라면 이완 과정에서 어깨 근육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흉곽은 항상 열린 상태로 수축 시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체스트업을 유지해줍니다. 프레스 운동하기 전에 선피로 운동이나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하기 좋은 종목이며 고중량 프레스로 가슴을 확실히 털어주고 플라이를 통해 마지막까지 가슴 근육을 짜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 근육 발달의 핵심은 점진적 과부하와 정확한 자세입니다. 우선 무리한 무게로 인한 부상 위험은 피하고 정확한 자세와 중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슴 근육에 자극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 또는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면 근육 성장과 근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가슴 근육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운동이 포함되며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게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벤치프레스는 가슴 발달을 위한 일반적인 운동이지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외에도 여러 각도에서 가슴을 목표로 하는
좋아하는 운동을 조합하고 다양한 머신과 운동 방법을 사용하면 벤치프레스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명 선수나 보디빌더의 운동법을 쫓아가시기보다 본인에 맞는 운동법과 자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운동하세요.